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교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전 어려서 저희 집이 제일 부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만큼 엄마는 한 번도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셨고, 클 때도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시라고 하셨거든요. 일찍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일로 인해 엄마는 가장으로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매일같이 일하는 엄마에게 불만도 있었지만 다행히 외갓집이 그런 부모님의 부재를 많이 없애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덕분에 결핍 없이 자랐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도 생겼어요. 재현아, 우리 엄마가 너 진짜 좋아하시는 거 알지? 며느리 되면 딸처럼 다 해주신대. 다행이다. 어머님이 혹시라도 나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똑 부러지고 야무진데 누가 널 싫어해? 나도 그래서 반한 거잖아. 회사 선배에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던 남편이었어요. 저 역시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고 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무장해제가 되었죠. 근데 날 어떻게 알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거야? 아, 그날 너희 회식 날 우리 잠깐 마주쳤었잖아. 그때 보고 반해서. 하여튼 이게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 찰나의 인연으로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죠. 처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가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와, 너희 집이야?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잖아.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보면서 사실 평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아파트에 살 줄은 몰랐어. 엄마가 힘들게 노력하셔서 장만하신 거야. 아버님 없이 이렇게 여자 혼자서 이 정도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님 대단하시다. 고생 많이 하셨어. 나 역시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없는 빈자리 내가 다 채워줄게. 엄마가 이렇게 든든한 남자 만났다는 거 알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늘 내 걱정뿐이시거든. 하긴 외동딸인데 귀하기도 하겠지. 내가 귀하게 대해줄게. 그러니까 재현아, 나만 믿으면 돼. 내색은 안 해도 어머님이랑 단둘이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빈말이라도 참 좋았어요. 엄마와 둘이 살면서 한 번도 결핍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것을 보면 저 역시 단란한 가정들이 부러웠나 싶었죠.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사실 시어머니 덕도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야무진 아가씨 처음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복 터졌네 복 터졌어. 회사도 탄탄한데 다니고 이렇게 똑소리가 나는데 누가 안 좋아해? 어머님이 절 너무 좋게 봐주신 거죠. 이렇게 복덩이가 굴러왔는데 안 좋아할 리가 있어? 여기 내가 준비한 꽃다발 받아. 감사합니다. 수택 씨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제가 꽃다발도 준비 못했는데 괜히 수택 씨한테 미안하네요. 남자는 이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했지? 수택 씨가 걱정 말라고 엄청 안심을 시켜줬는데 그래도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수택이한테 재현 양 사정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긴밀하게 지내자고. 수택 씨가 누구 닮아 이렇게 정이 많고 저한테 잘해주나 싶었는데 어머님 닮아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거 잊지 않고 더 잘해드릴게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난 우리 수택이랑 재현이랑 살면 그걸로 됐어. 명절도 아닌 날 직접 김치도 싸주시고 집에 초대해서 밥도 차려주시고 말만 안 했지 그냥 전 이 집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시는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귀한 딸이 12월 가겠다고 하자 한사코 엄마는 뭐든지 다 해주시라 하셨어요. 워낙 받기만 했던지라 이래도 되나 싶은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다며 뭐든지 다 해주시라고 했지만 말이에요. 엄마 됐어 안 해줘도 돼.
그래도 엄마가 집은 하나 해주고 싶었어. 뭐 서울 아파트는 못 해줘도 니들 회사 근처에 방 하나 얻어줄 정도는 되니까 받아. 결혼 비용도 엄마가 다 해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동안 나 일해서 모은 돈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돈 있을 때가 있냐? 그냥 괜찮으니까 넣어둬.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편해. 아마 네 아빠 살아있었어도 이 정도는 해주셨을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네 아빠 만나도 면이 설 거 아니냐? 딸바 보인 엄마는 제가 결혼을 하자 회사 근처에 집도 얻어주시고 결혼식 비용까지 모조리 다 해주셨어요. 아마 아빠가 없는 부재를 엄마는 제가 몰랐으면 했고 혹시라도 시댁에서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수군거릴까봐 오히려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주셨죠. 엄마의 노력 덕분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입이 귀에 걸리게 되었네요. 가만 보면 재은이는 가정교육 참 잘 받은 것 같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똑부러지고. 내가 재은이 만난 게 복이지. 재은아,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잘할 거야.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장모님 덕분이잖아. 그래, 수태가. 너 장모님한테 잘해야 해. 그리고 재은이를 내가 딸 같은 며느리로 아끼니까 우리 재은이 눈에서 눈물 빼면 아주 혼난다? 알겠어요. 엄마는. 내가 재은이를 왜 울리겠어? 이렇게 복덩인데. 저도 이런 집에 시집 온 게 복인 거죠. 남들한테 들으면 시집살이도 엄청나고 시어머니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데 저는 어머님이 매번 이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만 해주시니까 사실 너무 감사해요. 수택 씨도 저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제가 제일 복 받았어요. 아니 요즘에도 시집살이가 있단 말이야? 엄마는 재은이 시집살이 안 시킬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재은이 시집살이 시킬 게 뭐가 있니? 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한데. 재은아, 그런 건 걱정 마. 에이, 걱정 안 해요. 저도 남들 얘기만 들었지. 어머님은 워낙 잘해주시니까요. 우리 재은이는 참 말도 예쁘게 한다. 보고 배운 건 무시 못한다니까? 솔직히 재은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쁜 말만 하는 거지. 재은이 만나고 회사 일도 더 잘 풀려. 맞아. 이게 다 궁합이 잘 맞아서 그래. 내가 재은이 딱 보고 알았다니까?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면 고생길에 등골이 휜다는데 난 아니잖아. 회사에서도 나보고 부럽다고들 한다니까? 재은아, 나랑 결혼해줘서 진짜 고마워. 아, 우리 이번 주에 장모님 댁에 가서 식사나 할까? 간만에 어머님도 딸이 굉장히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자. 먼저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어려서부터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게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척하면 척 일이 잘 풀렸고 엄마가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주셨거든요. 남편과 친정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니 더욱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무슨 복이 많은지 행복하다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 엄마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잘하지? 그래, 똑똑한 네가 어딜 가든 사랑받을 것 같았어. 엄마는 너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좋다. 다 엄마 덕이지 뭐. 엄마가 나 이렇게 예쁘게 키워줬잖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김서방이랑 셋이 외식이나 할까? 에이, 바쁜 사람 뭐하러 불편하게 식사를 하자고 해. 너희들이 편하게 먹어. 아니야, 스택씨도 엄마네 들러서 식사하자고 했었어. 스택씨가 엄마를 엄청 챙기거든.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내내 남편은 엄마의 기분을 많이도 맞춰주었어요. 장모님이 지난번에 보내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어쩜 어머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손맛이 최고예요. 사위가 잘 먹어주니까 좋으네. 내가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진 않은데 고마워. 제가 아들처럼 잘할게요. 빨리 성공을 해야 어머님이 해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할 텐데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지금처럼 우리 재은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줘. 그거면 돼.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많은데 제가 꼭 갚아야죠. 어머님,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저렇게 화목하니 세상 제일 잘한 게 결혼 같았어요. 어머님이 또 용돈 주셨네.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용돈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내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거 어찌하시고 참. 매번 감사하다니까. 엄마가 당신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나한테는 용돈 안 줘도 당신한테는 꼭 챙겨준다니까.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엄마는 뒤늦게 만나는 분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진심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엄마 진작 말하지. 나는 진짜 너무 기뻐. 사실 엄마 옆에 누군가 있으면 했거든. 그래? 그래도 많이 당황했지? 아니야. 엄마, 난 엄마 응원해. 누굴 만나든 엄마 자유고 지금 이렇게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게 나한테 큰 기쁨이야. 엄마의 사랑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듣고는 시큰둥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때 발생했어요. 재력과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 생기자마자 남편은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재현아, 그래도 어머님이 이 나이에 연애를 하신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상관이야? 난 좋아. 어려서 일찍 아빠 보내드리고 지금까지 일만 하시고 사셨어. 덕분에 부유했지만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나도 이렇게 결혼했는데 지금이라도 엄마가 엄마 인생 찾아 사는데 누가 말려. 나는 찬성이야. 너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혹시라도 재혼한다고 하시면 어떡할래? 오히려 좋지. 평생 엄마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 자식이랑 또 다른 별개로 말이야. 난 찬성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쩔래? 너무 곱게만 자랐다니까 우리 공주님이. 드라마도 안 봐? 어머님 재력이 말도 못하신데 그분이 그런 거 노리고 접근했다고는 생각 못해? 뭐? 엄마가 어린 애도 아니고 그런 거 구분 못하시겠어. 그런 분 아니야. 나도 몇 번 뵀는데 얼마나 좋으신데. 그러니까 수택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사위도 아들인데 할 말은 해야지. 난 어머님 연애 반대야. 행여라도 그런 소리 엄마한테 하지 마. 아빠 나 어려서 돌아가시고 엄마 처음이란 말이야. 그 누구도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네. 재현아, 인생은 현실이라니까. 어머님 걱정돼서라도 내가 말릴 거야. 남편은 그렇게 못마땅해 했지만 엄마는 참 행복해 하셨고 저 역시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네요. 그리고 남편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엄마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남자친구분과의 식사 자리에서 말이죠. 엄마는 얼굴에 화색이 돌 만큼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남편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예의를 갖추는 척을 하더라고요. 김서방 얼굴 보기 힘드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싶어서 자리 마련했어. 많이 먹어. 이거 김서방이 좋아하는 거지? 네, 뭐. 어머님이 보자고 하면 언제든 나와야죠.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어머님 아들 아닙니까? 봤죠? 내가 우리 딸 시집 하나는 진짜 잘 보냈다니까. 김서방도 들었겠지만 여기는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고. 재현이랑도 자주 봤었어. 네, 근데 그 연세에 연애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사람 나이로 사랑을 재단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갑자기 어머님이 연애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젊어서는 진짜 일만 하셔서 물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머님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으면 곤란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수택씨, 무슨 말이 그래? 제가 소리치자 엄마가 다급히 저를 말렸죠. 됐어, 재현아. 너까지 나서지 마. 엄마가 덤덤히 말하긴 했지만 얼굴은 벌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김서방이 무슨 걱정하는지 알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머님, 혹시라도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미리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저씨 죄송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일단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일어날게요. 나오지 마세요. 가족끼리 오해가 있으면 얘기 나누고.
나중에 내가 연락하리다. 그렇게 엄마의 남자친구분은 일어나셨고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술 한잔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무슨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함께 밥 먹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어. 김서방, 오늘 자네가 실수한 거야.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 걱정되니까 그렇죠. 사실 딸이라고 재은이 하나밖에 없는데 재은이도 너무 사람을 잘 믿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어머님이 가진 게 많으신 분인데 잃을 것도 많지 않겠어요? 전 정말 이성적으로 어머님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엄마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네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고심 끝에 당신한테 아저씨 보여드린 건데 어떻게 그 앞에서 돈 얘기를 해. 막말로 엄마 돈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또 아무 물정 모를래? 재현아, 어머님한테 너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누구 거겠어? 네 거라고. 근데 어머님이 그분이랑 재혼한다고 해봐. 그럼 골치 아파진다니까?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총대 메고 말하는 건데 나한테 큰소리 칠 이유야? 난 엄마 돈 관심 없어. 내가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신경 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랑 결혼한 당신을 위해서겠지. 막말로 수택씨 우리 엄마 돈 많아서 좋아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집도 엄마가 해주시고 수택씨한테 용돈도 척척 주는 우리 엄마가 좋으니까 혹시라도 잃게 될까봐 이러는 거 아니냐고. 기어코 저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사실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소리 끝에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의 본심을 듣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남편 또한 흥분하며 말을 이어갔거든요. 돈 많은 장모님 누가 싫어해?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 없었지만 이번 일로 남편이 확실하게 저희 집 돈을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엄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원래도 혈압이 높던 엄마였기에 늘 건강관리에 힘을 써왔지만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찾아온 뇌출혈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정신이 까마득하고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장모님 의식은 있으셔? 어떻게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급성 뇌출혈이래. 아직 힘드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장모님 내가 우리 엄마처럼 모신다고 했잖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해서. 아니야, 너도 그럴 만했지. 장모님 일어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내가 옆에서 꼭 힘이 되어줄게. 그러려고 우리 결혼한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며칠 전 싸우고 괜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나 싶게 남편의 말이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감동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근데 병원비 결제를 왜 네가 했어? 엄마니까 내가 하지 왜 내가 하냐니? 아니 어머님이 우리보다 더 부자시잖아. 근데 왜 자꾸 병원비를 부담해? 우리 현실도 챙겨야 하지 않겠어? 장모님은 재산 많으시잖아. 지금 엄마가 이런데 무슨 재산 타령이야. 재현아, 현실을 좀 생각해. 미리 앞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앞으로 어떡할지 대비는 해놔야지. 너 정말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어머님 옆에 계신 아저씨랑은 서류상 아무 사이 아닌 거 맞지? 황당했네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고 엄마가 제발 다시 일어나길 바랬던 날이었어요. 재현아, 근데 어머님 집이랑 땅 이런 거 다 너한테 주시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건 나야 모르지. 엄마 재산에는 관심 없다고 했잖아. 남편은 또다시 재산을 운운하며 저에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하겠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제가 한참 사람을 잘못 봤다고 느끼게 되었네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서류 한번 확인해보자. 솔직히 지금 어머님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 확실히 해야지. 엄마가 지금 누워있는 상황에서 서류를 떼보자고? 당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람이 앞날에 대비를 해놓으면 좋잖아.
당신이 말하는 앞날이라는 게 뭔데? 뭐 엄마 재산을 다 내 앞으로 해놓자는 거야? 난 싫어. 내가 왜? 나 엄마 재산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마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지도 않아. 제발 그만해. 병실 앞에서 남편과 제가 저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외삼촌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다가오셨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엄마 외에 수익자는 나로 되어 있다. 삼촌으로 되어 있어? 그래. 엄마가 다 내 앞으로 해놓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서류를 뗄 생각 마라. 이미 대부분 다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워낙 남매 사이가 각별했고 엄마가 하는 사업을 외삼촌이 많이 도와주셨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편은 이것 또한 무척이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딸이 먼저지 동생이 먼저야? 다 진짜 황당하네. 당신 태도가 더 황당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재산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아저씨도 반대한 거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정말. 아니 맞잖아. 솔직히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나같이 생각 안 할 수가 있냐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상처받는 날들이 되고 말았죠. 재현아, 너 요즘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드니? 네 엄마 일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런 일로 우리 집까지 불편하게 해야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엄마 병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엄마 상황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네 엄마는 엄마고 이럴 때일수록 남편을 잘 챙겨야지. 요즘 수택이 눈밑 다크서클 내려오는 거 안 보이니? 너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회사 다니고 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짠한데 너만 생각해? 어머님, 저희 가족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신 지 한 달이 되었나요? 두 달이 되었나요? 고작 2주예요.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수택 씨는 병원에 한번 들리면 끝이에요. 하는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재현아, 너 말버릇이 좀 그렇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근데 너도 가정이 있으면 네 엄마 챙길 때가 아니라 네 남편을 챙기라는 거지. 엄마 쓰러지신 지 보름이에요.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자식이잖아요. 네 엄마도 그래. 자식 하나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네 삼촌 명의로 해놓니? 솔직히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개념이 없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쁜 말 한 거 아니잖아. 다 너랑 수택이 생각해서 한 말이지. 이게 현실이야. 솔직히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이 가는 줄 알았지? 누가 갑자기 가로챌 줄 알았어?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사실 삼촌이 다 엄마 거 가져간다고 해도 저 아무렇지 않아요. 그만큼 저 어렸을 때부터 아빠처럼 잘해주셨고 엄마랑 각별하세요. 제가 제 앞가림할 정도로 벌고 있고 굳이 엄마 재산 없어도 괜찮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보니까 참 이기적이다. 이게 아빠 없어서 자라서 그런가? 어쩜 너만 생각해? 결혼은 너 혼자 했니? 우리 수택이는 어쩌고? 너 뒷배경 보면서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수택이랑 나도 생각해야지. 어쩌면 너만 생각하냐 그 말이야. 참, 나 이기적이어도 그렇지. 그 말을 듣는데 핏대가 확 서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 배경 보고 저 좋다고 하신 건가요? 수택 씨도 그러면 그거 하나 보고 저랑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당연하지. 한부모 가정을 누가 좋아해? 그나마 돈이 있고 재력이 받쳐준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뭐라도 해줄 거 있나 해서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네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니?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네 비위 그 정도 맞춰줬으면 네가 우리 집에 미안해서라도 네 삼촌이랑 엄마 설득해서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아니요, 저 그렇게 못해요. 못하면 어쩔 거야. 돈 없는 제가 싫으시면 이 결혼 끝내면 그만이에요. 저도 이렇게 대놓고 속물적인 어머님이란 수택씨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요. 너 그 말 똑바로 지켜야 할 거야. 네가 먼저 끝내자고 했지? 누가 눈 하나 깜짝하나? 참네, 방귀 낀 놈이 썩내도 유분수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남편이 알고는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엄마한테 뭐 끝내내 만회했다며? 어른을 꼭 이겨먹고 싶어? 그리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회사 보수적인 거 알잖아. 행여나 이혼했다고 해봐라.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인생도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입에 담지도 마라. 솔직히 나도 너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책임은 져야지. 그게 성인이니까. 너도 그러니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 성인이잖아.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 어쨌든 나한테 사과 먼저 해야지. 어머님 아프신데 꼭 이래야겠어? 만약 일어나셨을 때 너 이혼했다고 하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또 본인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얼마나 자책하시겠어. 생각 좀 해라.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이혼에 있어 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좋다기보다는 본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말하는 남편이 정말 얄미웠고 당장이라도 끝내버리고 싶었죠. 그러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척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네요. 그렇게 이혼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한번 신뢰가 깨진 결혼은 다시 이어붙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도 저랑 말도 잘 섞지 않았고 어느 날은 TV를 보며 이런 말도 했어요. 너는 좀 현실 감각이 없는 애 같아. 뭐가 갑자기? 그냥 네가 돈이 뭐 얼마나 있다고 무슨 병원비를 감당하며. 어쨌든 피곤해 진짜. 말끝마다 저에게 피곤하다 답답하다라면서 면박을 주곤 했죠. 너무 지쳤었고 저 역시 엄마만 생각할 때라 남편과 싸울 여력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일 끝나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하여 도시락을 꺼내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재현아, 너 살림은 하는 거니? 네? 요즘 신경을 못 썼어요. 너 애가 생기긴 하겠어? 매일 네 엄마 병원에 들락날락 집에는 잘 들어가니? 어머님,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그런 말을 제가 들어야 하나요? 너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맹추에 허당하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네 엄마한테 매달릴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돈이 나와 땅이 나와? 그거 다 물 건너 갔다며. 근데 왜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 그냥 우리 집에 매달려서 이제 잘해야지. 네가 스테기는 등한시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꾼번이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예요. 제가 자식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면 수택 씨가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우리 수택이가 날 모른 척 하겠어? 어디 너랑 네 엄마에 갖다 붙여? 늘 말 하나마나 뻔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남편이 거들더라고요. 엄마 말씀이 틀려? 너 진짜 너무 너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맨날 말끝마다 딸을 단속하듯 굴고 시댁 가면 시어머니는 눈만 마주쳐도 아휴 하고 한숨부터 쉬었죠. 네가 네 엄마 일에 너무 휘둘리는 거야. 그 나이에 재산 정리도 안 해놓고 쓰러지면 누가 감당해? 그게 다 네 책임이라고. 책임이요? 그게 왜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정신 좀 차리라는 거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집 체면도 좀 생각해라. 네 삼촌한테 얘기해서 얼른 네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해. 혹시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그 남자한테도 뭐 하나 떼준 거 아니야? 너무 서러웠어요. 눈물도 났고 돈이 뭐길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철없는 애, 그리고 이 집 체면을 깎아먹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그리고 한참 남편과 둘이 쑥덕거리다가 며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 병원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깨어나서 이제 막 눈도 움직이시고 고개도 움직이면서 조금씩 의사소통을 할 때였거든요. 아우, 사돈 고생하셨네요. 재현이한테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아직 말씀은 못하세요. 그런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당신도 같이. 그냥 겸사겸사 좀 괜찮아지셨다고 하길래 왔지.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하시죠. 그래도 의식 찾은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네.
근데 사실 내 친구 어머니도 급성 뇌출혈이었는데 결국엔 거동도 못 하시더라. 어머니 어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그 말하려고 온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확인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온 거야. 무슨 확인? 지금 어머님이 말씀은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식도 있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는 들으신다며. 솔직히 내가 장모님한테 다달이 용돈 받은 거랑 뭐 너랑 사는 신혼집 얻은 거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확인을 좀 받아야겠다는 거지. 그래. 우리 아들한테 절대 신세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손가락 걸고 받아야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멀쩡하던 엄마일 때는 우리 장모님 하더니 아파서 거동도 힘들어진 친정엄마한테 사위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옆에서 부추기는 남편이었어요. 어서 저랑 손가락 걸어요. 사돈 말씀은 못하셔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끝에 엄마 손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더니 억지로 손가락을 걸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손 놓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너 참 예민하다. 그냥 간단한 거야. 사실 엄마라면 딸이 잘 살기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사위한테 신세 안 진다는 거 확인 좀 받으려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얼른 아기 가져서 우리 가족이 되어야지. 지금 저희 엄마 말도 못하세요. 근데 그 손가락 걸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손가락 건다고 해서 엄마 죽는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니? 내 아들 네 엄마한테 용돈이랑 뭐 신혼집밖에 받은 거 더 있어? 이제 재산도 외삼촌 명이라며. 넌 괜찮다고 한 거고. 그럼 이제 우리랑은 완전히 끝난 사이인 거지. 어머님은 저랑 수택 씨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주셨어요? 집밖에 안 해줬다니 진짜 막말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과 수택 씨 하는 행동 보고 참은 건 엄마가 누워 계시기도 하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아니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너 재산도 다 물 건너간 마당에 수택이랑 끝나면 뭐 볼 거나 있어? 네가 네 엄마 배경이 있을 때나 뭐 봐줄 만한 거지. 그마저 없으면 네가 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러니까 괜한 고집 그만 피워라. 나도 너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이없는 말을 남발하고 있을 때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외삼촌은 한 손에 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조용한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들이닥친 외삼촌과 엄마의 남자친구 모습에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그저 형식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세 안 지겠다는 약속이나 하려고 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밖에서 다 들었네요. 재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거 우리 누나가 살아있을 때 재은이한테 직접 가는 거 막으려고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본인 앞으로 해요? 딸한테 직접 줘야지.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누나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은이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 허락한 거지. 애초에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누나 하도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거 눈치채는 데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앞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재은이 앞으로 해놓으면 당신들이 다 탐낼 것 같다고 무조건 제 앞으로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누나가 미리 성견지명한 거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조용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병원비는 제가 전에 부담하고 있고요. 재은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걸 왜 재은아 왜 말 안 했어? 굳이 왜 말해? 그렇다고 네가 내줄 것도 아니잖아. 사실 병원비 첫 달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매달 부담하고 계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뭐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거밖에 해줄 수 없다고 오히려 엄마와 저에게 미안해하는 아저씨였죠. 아니 가족도 아니라면서 왜 나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쪽이 뭐가 있다고 나서요? 가족이 아니기에 뒤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킬 땐 이유는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로 가족이라면서 돈만 보고 손부터 벌리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니 누가 손 벌리겠대요? 그냥 우리 아들한테 신세만 안 지겠다고 약속 받아내자는 건데 참나.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엄마를 잘 챙기시더라고요.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엄마를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이는 그분을 보니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내 남편이라는 인간은 엄마가 쓰러지니 돈 얘기부터 하고 난리만 치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 어머님 재산이 잠시 동안만 외삼촌한테 가 있는다는 거잖아. 그치? 엄마 진정해요. 그렇대잖아. 재현이랑 다시 얘기해서 재산은 원상복귀 해놓을 예정이었는데 누나 말대로 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우리가 이런 줄 알았나요? 사돈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참나. 이왕 이렇게 된겨 솔직히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재은이가 애초에 여유가 있으니 우리 수택이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싶어 좋아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봐요. 맞아요. 재은이 본래의 모습도 좋지만 사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런 걸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 재은아? 그래도 네가 돈이 없을 때도 내가 이혼하자고 하거나 하지 않았잖아. 그게 내 진심이었어. 대신 날 엄청 하대했지. 엄마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간병도 못하게 하고. 그게 너랑 네 엄마잖아. 그건 우리가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 재은아 오해 말아라. 그렇다고 널 내치거나 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러니? 이제 오해도 다 풀린 만큼 잘 지내면 그만이야. 그래야 어머니도 빨리 쾌차하시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옆으로 오더라고요. 재은아 다시 잘해보자. 그동안 미안했어. 네가 오해할 거 아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진심인 거 알잖아. 장모님 그렇게 되신 게 사실 나 역시도 너무 충격이었거든. 알잖아 내 마음 진심인 거. 장모님을 우리 엄마처럼 챙긴다고 했던 거 내 진심이야. 그 소리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심이어서 당신 엄마 대동해서 우리 엄마한테 손가락 걸게 했어?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애초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우리가 섣부르고 잘못했어. 근데 장모님도 솔직히 딸을 그렇게 아끼는데 딸이랑 사위한테 짐이 되시고 싶었을까? 보니까 옆에 좋은 분도 계시는데 안 그래? 아프니까 옆에 남자친구 있는 게 좋아 보여? 진짜 손바닥 바꾸든 말 참 잘 바꾼다. 채연아 그만해라. 수태기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오히려 우리 마음 잘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말자. 어? 가족끼리. 가족이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지. 내가 너 시집 올 때부터 얘기했잖아.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고. 그 순간 외삼촌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딸이라면서 그렇게 모질게 했나요? 기어코 애 마음에 대못을 박아요. 애 엄마 찾아와 손가락 걸고 약속하게 하고 그거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됐고요. 삼촌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도 이 사람이랑 깨진 관계이고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꾼다 해도 제 마음 변할 리 없으니까요. 수택씨,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채면 내가 이제 박살내줄 거야.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채면 때문에 나랑 이혼도 못한다고 했던 당신한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봐봐. 전 그리고 바로 남편이 매일 자주 들락거리는 커뮤니티에 이 일을 다 폭로하였어요. 제 글은 일파만파 커졌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혹시 스택이 부인이세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관련하여 확인차 문의드려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었고 전 속이 다 후련하였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이렇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회사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들려왔는데 처음엔 에이 설마 하던 사람들도 딱 남편이라고 의심이 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했어요. 와, 진짜 너야? 장모님 쓰러졌는데 신세 못 지게 하겠다고 거길 찾아가? 그러니까. 근데 얼굴 봐봐. 살쾡이같이 생겼잖아. 애초에 돈 보고 접근한 거래. 그래놓고 뭐 그 여자 재산이 다 삼촌 앞으로 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하대하고 막말하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 복도만 지나가도 뒤에서 수근수근. 회의실 들어가면 다들 눈도 안 마주치고 서류만 뒤적이고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려다 만나면 혼잣말로 와, 저런 놈이랑 내가 같이 일을 했네. 소름 돋아 진짜. 회사 단톡방에서도 익명제보라는 이름으로 영상 링크가 돌았고 결국 인사팀 호출까지 이어졌다고 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친 사안이라 정직 처리 검토 중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이혼은 그렇다 치고 나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그거 모르고 그랬어? 손가락질 받을 일을 왜 했어 그럼? 당신 체면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방법이 없었어. 우리 엄마랑 나 모욕한 대가는 받아야지. 돈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 하더니 재산이 삼촌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마자 돌변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나도 용서가 안 돼. 그래. 너도 나 이렇게 한번 망신 줬으니까 쌤쌤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화 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널 받아주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겠어. 됐고 나 찾아오지 마. 이제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인 기간이 사실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하는 건 없었고 그저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삼촌은 모든 재산을 다시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이거 네 앞으로 돌리는 명의 변경 서류야. 원래 네 엄마가 해두려고 했던 건데 이제 괜찮겠지? 삼촌, 나 아직도 죄송해. 엄마가 아프게 된 것도 다 나 때문 같아서. 괜찮아.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했으면 이랬겠어. 네 엄마 성관이 대단한 거지. 그 서류에는 평생 엄마 혼자 고생하며 일군 아파트에 예금 보험까지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서류를 보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고 처음에는 단어 하나 말하는데도 숨이 턱 막혀 하셨는데 이젠 산책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의 남자친구분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시죠. 엄마가 걸을 때면 손도 꼭 잡아주시고 웃으라고 꽃도 몇 번이나 갖다 주시면서 말이에요. 엄마, 아저씨랑 둘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네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지 않게 조용히 둘이 손잡고 늙어가 보자 싶어. 엄마 응원해 정말. 엄마 아프니까 더 많이 느꼈어.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그동안 힘들고 외로웠던 만큼 아저씨랑 엄마랑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응원해주니까 좋은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 고마워 딸. 내가 더 고맙고 미안하지. 엄마만 건강하면 나는 다 괜찮아. 그렇게 엄마는 건강을 회복하며 아저씨와의 사랑을 지켜나갔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을 하면서 제 일을 해나갔네요. 회사를 퇴사 후 건강관리에 힘쓰는 엄마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 중인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엄마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라 그런지 저에게도 뜻깊어요. 엄마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에도 노력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엄마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려서 받기만 했던 철부지 딸에다가 이혼으로 크게 상처를 드린 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걱정 끼치지 않고 제 할 일 잘 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고 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가올 미래는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후회 없이 살아갈 거거든요. 날이 따뜻한데
이 글을 마치고 재활에 힘쓰고 있는 엄마한테 다녀와야겠네요. 귀한 시간 내주시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